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조금 상승했고 코스닥은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2,6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큰 돈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미국이 워낙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연준의 결정은 거의 전 세계 돈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큰 은행이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돈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같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들께서 국내의 경제를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저런 분들께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튼 최근에 국내외 경제 동향과 통화 정책 방향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별 내용은 없고 여기 종합 의견 요것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 의견을 보면은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것보다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세 확대, 그리고 IT 경기 개선세가 강화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또 설비 투자도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요거는 해외 경제가 좋다 이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 산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성장률이 지난 2월 3% 정도 예상을 했는데 2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가지 않겠나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러니까 4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이때 한국은행에서 생각할 때 올해 경제는 지난 2월 달에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성장하겠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고, 또 해외 경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어제도 보고 한 며칠 계속 봤다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 막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술잔하고 마시고 있더라 했니까. 그러면은 이 해외 경제가 돌아가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 좀 어렵다. 어제는 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야기한 그대로요. 듣기 싫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저도 좀 이쁘게 좀 교양 있게 이야기하면은 요걸 좀 덜 들어볼 건데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가끔씩 좀 격이 떨어지는 소리를 해서 요걸 좀 더 많이 들어먹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여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면 거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돈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회복 흐름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이 잘 될 것 같고 경상수지 확대도 될 것 같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것 같다. 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내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나머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은 공부 차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다 보면 똑똑해집니다. 자꾸 보다 보면 똑똑해져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업종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습니다. 아직 기관 투자자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이 연기금의 매도가 얼마 전에 연기금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갖다가 확대는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여유를 두는 데 있어서 한 1%포인트 정도 좀 더 늘렸다.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내렸다 했는데
이 매도가 연기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파는 건지는 일단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외국인들의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얘들이 지금 막 이빨 빠진 호랑이들입니다. 국내 기관도 별거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뭐 투신이 좀 했는데 뭐 개인들이 요새 똑똑해져 가지고 지가 직접 할게, 내가 직접 할게 하기 때문에 투신도 막 갔어요. 그리고 또 시장이 상승할수록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잖아요. 투신이 비용을 좀 줄이려고 옛날에 펀드 매니저들한테 월급 많이 주고 또 펀드 매니저들한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다른 데 스카우트에 가버리면 같이 돈도 따라 나가나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LIC 모르겠다. 이 펀드 매니저 좀 비용도 좀 줄이고 어떻게 저렇게 좀 줄이고 해서 패시브로 나가자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시장 평균에 따라가는 패시브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냥 안전빵에 그냥 가는 거예요. 불리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 뭐 때마침 똑똑해졌잖아요. 투신 많이 죽어부수요. 그리고 뭐 보험도 예전만 못하죠. 하여튼 기관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일단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너무 상승해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몇 개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아직 갈 게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갑니다. 이거 번호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J 이거 대한제당 있죠. 요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죠. 요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거 전체 여기 전체 기간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또 액면 분할해서 상장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워가이드나 플래너이나 파워 엑스레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대한제당 요 종목도 오늘 카카오와 더불어서 전체 기간 동기화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기간 동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 대한제당을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뭔가 나옵니다. 이 나오면은 중간 어디쯤에 전체 기간 동기화가 있어요. 이 전체라고 누르고 확인 누르면 쫙 새로 데이터를 새로 받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DI 요거는 이제 게임 끝나쁘십니다. 백산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도 이 과열 신호 뜬 거 보니까 이 공포 사람들이 이게 탐욕입니다.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뭐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이 거론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분석을 통해서 수급 분석비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런 업종, 이런 종목들 매수했다고 합니다.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요 중에서 LG전자 그리고 태영건설 뭐 요 몇 개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오시아에도 한참 나오다가 지금 많이 올려버렸죠. 오시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좀 살펴보면은 그러네. 이때 단기고 좀 뜨다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모들은 지금 분할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들어갈 만도 한데 다른 건 많잖아요. 밑에 다른 거 셀 필요는 없는데 굳이 또 오시아에 목숨 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더 한번 들고 가 보는 거고 신규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런데 찾아야 되겠죠. 오늘 제가 요 시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늘 그렇듯이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한국은행에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수출 호조, 앞으로 수출이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국내 민간 소비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수출 관련 쪽으로 좀 더 비중을 계속 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은 어떻게 찾느냐. 이 마감 시황 같은 거 보면은 아니면 시장 수급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너무 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 정리되는 분위기 그래 다시 오르는 이런 것들은 찾아서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뭐 계속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도 뭐 올해 괜찮고, 올해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2022년 내년도 괜찮고, 또 2023년까지 괜찮을 걸로 예상했잖아요. 근데 2023년 어딘가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전에 테이퍼링 축소 뭐 이런 이야기 하겠다 했으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그 이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든 올해 하든 그 전에 할 수가 있겠죠. 여튼 이런 것들은 돈이 줄어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당분간 요때 요런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이 좀 혼선을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돈이 약간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것들은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갖다 올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은 괜찮게 흘러갈 겁니다. 또 그리고 요 과도기에 부도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이때 우리가 투자의 기회가 계속 있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멀리 보고 그냥 우리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